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용환입니다. 내과 전문의이고요. 올해로 83이 되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병원 문을 열고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사람들은 늘 묻죠.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이 나이에도 그렇게 정정하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루 한 잔 덕분이죠. 그럼 또 묻습니다. 홍삼이요? 녹즙, 비타민, 아니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아요. 진짜 생막걸리 한 잔이요? 이제 의아하시죠? 술이 몸에 좋다고요? 당뇨, 고혈압,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술을 권하다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으실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막걸리를 제대로 마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훨씬 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루 한 잔의 막걸리가 누군가의 수면을 되찾아주고 혈당을 낮추고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잘못 마시면 어떤 끔찍한 부작용이 따라오는지도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면역 병기가 바로 장 속 유산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유산균을 가득 품고 있는 게 바로 진짜 생막걸리라는 것도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바로 막걸리를 올바르게 마시는 분들이 병원에 훨씬 덜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해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어요. 당뇨, 고혈압, 불면증, 소화장애, 우울증, 관절염까지 이런 만성질환을 앓던 분들이 생막걸리를 꾸준히 올바르게 드신 후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거든요. 제가 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2015년 어느 날 제 진료실에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분은 15년간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그날 혈당 수치가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할머니, 혹시 약을 바꾸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며느리가 시골에서 가져온 막걸리를 저녁마다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건강이 좋아진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생막걸리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먼저 경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막걸리라고 다 같은 막걸리가 아닙니다.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2019년 가을 제 진료실에 오신 박순래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78세로 20년간 당뇨를 앓으시며 인슐린 주사를 하루 3번씩 맞고 계셨어요. 혈당 수치가 200을 넘나들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까지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이상해요. 혈당이 안정되고 밤에 잠도 잘 와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나고요. 할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140대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당화혈색소도 9.2에서 7.8로 떨어져 있었고요. 혹시 뭔가 새로 시작하신 게 있나요? 운동이나 식단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 며느리가 시골에서 막걸리를 가져와서 저녁마다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그게 맛있어서 계속 마시고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요? 이때부터 저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고혈압으로 15년간 고생하던 김철수 할아버지는 75세입니다. 혈압이 160백을 오르내리며 어지러움증에 시달렸는데 생막걸리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140, 85로 안정되었어요.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이영희 할머니는 72세로 식사 후마다 소화제를 드셔야 했는데 막걸리의 유산균 덕분에 장 건강이 좋아져서 이제는 소화제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던 정만석 씨는 68세인데 20년간 수면제에 의존했어요.
그런데 생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후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푹 주무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생막걸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막걸리가 이런 효과를 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막걸리에는 1ml당 1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요구르트의 10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이 유산균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 막걸리의 주원료인 쌀에서 나오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GABA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성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넷째, 막걸리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효과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생막걸리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막걸리가 같지 않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건 대부분 생막걸리의 효과였어요.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안타깝게도 죽은 막걸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통과 보관을 위해 열 처리를 하거나 살균 과정을 거치면서 막걸리의 핵심인 살아있는 유산균이 모두 죽어버리거든요. 더 심각한 건 각종 첨가물입니다.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보존제인 안식 향산 나트륨, 산도 조절제, 유화제 등이 들어있어요. 이런 화학 첨가물들은 오히려 장내 환경을 해치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시중에 파는 막걸리 중에는 설탕이나 포도당이 대량으로 들어간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서 위험해요. 그렇다면 진짜 생막걸리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 번째 신호는 유통기한입니다. 진짜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서 계속 발효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7일에서 길어야 15일 정도의 짧은 유통기한을 가져요. 반면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는 한 달 이상의 긴 유통기한을 가지죠. 두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생막걸리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해요. 상온에 두면 발효가 계속 진행되어 터지거나 상할 수 있거든요. 마트에서 상온에 진열된 막걸리는 대부분 열 처리된 제품이에요. 세 번째는 병의 모양입니다. 생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두꺼운 유리병이나 특수 용기에 담겨 있어요. 네 번째는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막걸리는 쌀, 누룩, 물이 주성분이고 간혹 효모나 젖산균 정도만 추가되어 있어요. 복잡한 화학명이 나열된 제품은 피하세요. 다섯 번째는 가격입니다. 진짜 생막걸리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상대적으로 비싸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대량 생산된 가공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는 맛과 향입니다. 생막걸리는 자연스러운 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고 특유의 발효향이 나요. 인위적으로 단맛이 강하거나 화학적인 향이 나는 건 피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막걸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50년 진료 경험과 5년간의 관찰 연구로 정리한 세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별로 좋은 생막걸리를 추천해 드릴게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포천 이동 막걸리, 양평 지평 막걸리가 유명하죠. 충청도에서는 공주 한산 소곡주, 논산 계룡백 일주가 좋고요. 전라도는 담양 대나무 막걸리, 순창 전통 막걸리가 유명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안동 계명주, 문경 오미자 막걸리를 추천해요. 강원도는 홍천 좋은데이 막걸리, 정선 아우라지 막걸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산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국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탁도 확인법. 진짜 생막걸리는 자연스럽게 뿌옇고 가만히 두면 위아래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맑거나 인위적으로 균일한 탁도를 가진 건 가공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코올 도수. 생막걸리는 보통 6-8도 정도예요. 너무 낮거나 높으면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일 수 있어요. 병 바닥 침전물에서 생막걸리. 병 바닥에는 쌀찌꺼기나 효모 침전물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전혀 없으면 과도하게 정제된 제품일 수 있어요. 라벨 정보. 제조업체의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전통주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면서도 연락처를 정확히 공개해요. 구매처도 중요합니다. 재래시장의 전통주 전문점, 농협 하나로마트의 우리술 코너, 온라인에서는 전통주 전문 쇼핑몰을 이용하세요. 대형마트에서도 최근에는 생막걸리 코너를 따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생막걸리를 열어보면 위에 하얀 막 같은 게 떠 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이걸 찌개미 또는 꼬치라고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상한 거라고 생각해서 버리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찌개미야말로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의 집합체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수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막걸리의 핵심이에요. 찌개미가 많이 생겼다는 건 발효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속에는 락토바실러스, 사카로마이세스 등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관찰하며 정리한 최적의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으로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잠들기 1시간 전이 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마셔야 유산균이 위산의 영향을 덜 받고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거든요. 공복에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서 좋지 않고 식사 직후에 마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양은 하루 한 잔, 정확히는 200ml가 적당합니다. 소주잔으로 2잔 정도죠. 더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온도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것보다는 실온에 10에서 15분 정도 둔 후 마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주고 유산균의 활성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마시는 방법으로는 찌개미까지 함께 잘 저어서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5에서 10분에 걸쳐서 조금씩 음미하며 드세요. 그래야 유산균이 구강과 식도, 위를 거쳐서 장까지 골고루 분포될 수 있어요. 전후 관리는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는 간단한 안주로 견과류나 치즈 한 조각 정도를 드세요. 빈속에 마시는 것보다 흡수가 부드러워져요. 마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주세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한번 연막걸리는 3일 내에 드셔야 하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뚜껑을 꼭 닫아두지 않으면 탄산이 빠지고 산패될 수 있어요. 생막걸리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천연 재료들을 소개합니다. 이건 제가 한의학 서적을 참고하고 실제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해본 결과예요. 꿀 1스푼. 꿀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이 좋아요. 막걸리 한 잔에 꿀 1티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꿀의 올리고당 성분이 장에서 유산균의 번식을 도와주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막걸리의 신맛을 중화시켜줍니다. 사과 한 조각. 사과를 얇게 썰어서 막걸리에 담가두고 마시세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사과산이 소화를 촉진시켜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좋았어요. 사과를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이 과도해지니까 작은 사과 8분의 1 정도만 넣으세요. 계피가루 1스푼. 막걸리 한 잔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마시면 혈액순환 개선과 소화 촉진 효과가 있어요. 계피의 신남산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 쓸 수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한 꼬집 정도만 넣으세요. 생강 우린 물.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린 후 식혀서 막걸리와 1:1 비율로 섞어 마시세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항염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좋아요. 대추도 있습니다. 대추 2-3개를 막걸리에 하룻밤 담가두었다가 마시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대추의 사포닌 성분이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효과가 있어요. 이 조합들을 돌아가며 드시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여러 재료를 섞지는 마세요. 맛도 이상해지고 효과도 반감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막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제가 50년간 진료하면서 실제로 목격한 위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수면제류 약으로는 졸피뎀 스틸록스, 로라제팜 아티반,
알프라졸람 자낙스 등과 막걸리를 함께 복용하면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배가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의식 잃음, 호흡 곤란, 심한 경우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항우울제 약으로는 세르트랄린 졸로푸트, 플루옥세틴 프로작, 파록세틴 팍실 등 SSRI 계열 항우울제와 막걸리를 함께 복용하면 세로토닌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열, 경련, 의식 변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혈압약으로는 특히 AC 억제제나 베타 차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막걸리의 혈압 강화 효과와 중첩되어 급격한 혈압 하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지러움, 실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뇨약으로는 인슐린이나 메트포민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막걸리의 혈당 강화 효과와 함께 작용해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간 질환 치료제로는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간염, 간경화,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막걸리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항생제로는 특히 메트로니다졸이나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는 알코올과 반응해서 구토, 복통, 두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이런 분들은 막걸리를 피하셔야 해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알코올은 태아와 영아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간질 환자는 알코올이 경련 역치를 낮춰서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알코올 의존증 병력이 있는 분은 소량이라도 재발의 위험이 있어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환자는 알코올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막걸리 건강법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관찰한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정리한 거예요. 주간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짜는 게 중요해요. 매일 똑같이 하면 지겨워지거든요. 월요일 생막걸리와 꿀 한 줄을 시작하는 활력 충전. 화요일 생막걸리와 사과 혈당 조절에 집중. 수요일 생막걸리만 단독으로 순수한 막걸리 맛 즐기기. 목요일 생막걸리와 계피 소화 기능 개선. 금요일 생막걸리와 생강 한 주의 피로 해소. 토요일 생막걸리와 대추 휴식과 회복. 일요일 완전 휴식, 간 휴식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방법이 성공의 핵심이에요. 혼자 하면 며칠 못 가지만 가족이 도와주면 습관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매일 저녁 생막걸리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실온에 꺼내두고 필요한 재료도 함께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시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준비하는 사람도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기록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건강 다이어리를 만드세요. 매일 기록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침 혈압 고혈압 환자, 공복 혈당 당뇨 환자, 수면 시간과 질일에서 5점 척도, 전체적인 컨디션 1에서 5점 척도, 소화 상태 좋음 보통 나쁨, 특이 사항 몸의 변화나 느낌, 주간 기록할 항목들도 있습니다. 체중 변화, 복용 중인 약물 변화, 병원 방문 여부,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도, 3개월마다 종합평가를 해보세요. 혈액 검사 결과 혈압 변화 추이, 수면의 질 개선 정도, 전체적인 활력도 등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환경 조성도 중요해요. 막걸리를 마실 때는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TV를 끄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고 그냥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해소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욱 좋아요. 실제 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하고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사례들이에요. 박순례 할머니 78세, 당뇨 20년 차의 변화. 시작 전 공복 혈당 180에서 220 mg/dl, 당화 혈색소 9.2%, 인슐린 하루 3회 주사, 수면 시간 2에서 3시간, 체중 52kg. 3개월 후 공복 혈당 130에서 150 mg/dl, 당화 혈색소 7.8%, 인슐린 하루 2회로 감소, 수면 시간 6시간, 체중 54kg로 증가. 6개월 후 공복 혈당 120에서 140 mg/dl, 당화 혈색소 7.2%, 인슐린 하루 1회, 수면 시간 7시간, 체중 55kg 유지. 할머니 말씀으로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깨지 않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식욕도 돌아와서 밥맛이 좋아졌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75세,
고혈압 15년 차의 변화. 시작 전 혈압 160에서 180, 95에서 105, 어지러움 주 3에서 4회, 두통 주 2에서 3회, 혈압약 2종 복용. 3개월 후 혈압 140에서 150, 80에서 90, 어지러움 주 1회, 두통 거의 없음, 혈압약 1종으로 감량. 6개월 후 혈압 130에서 140, 75에서 85, 어지러움 월 1에서 2회, 두통 없음, 혈압약 유지. 할아버지 말씀으로 산책할 때 숨이 덜 차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기력도 좋아져서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됐어요. 이영희 할머니 72세, 만성 소화불량의 변화. 시작 전 식후 소화제 필수, 복부 팽만감 심함, 변비주 2에서 3회, 식욕부진. 3개월 후 소화제 사용 50% 감소, 복부 팽만감 완화, 변비주 1회, 식욕 개선. 6개월 후 소화제 거의 사용 안함, 복부 불편감 없음, 정상 배변, 식욕 정상. 할머니 말씀으로는 밥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예전엔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시원해요. 정만석 씨 68세, 불면증 20년 차의 변화. 시작 전 수면제 의존, 입면시간 2에서 3시간, 중간 각성 4에서 5회, 깊은 잠 거의 없음. 3개월 후 수면제 사용 격일로 감소, 입면시간 30분에서 1시간, 중간 각성 2에서 3회, 깊은 잠 증가. 6개월 후 수면제 완전 중단, 입면시간 15에서 30분, 중간 각성 1에서 2회, 7시간 연속 수면 가능. 정만석 씨 말씀으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낮에 졸리지도 않아요. 이런 변화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첫째, 장 건강이 먼저 개선됩니다. 변비나 설사가 해결되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해요. 둘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셋째,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와요. 넷째,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합니다. 피로감이 줄고 일상 활동에 더 적극적이 되세요. 다섯째,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나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모든 분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고 기존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성공 사례만 말씀드리면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실패 사례와 부작용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패 사례는 과욕을 부린 경우예요. 박영수 씨 65세는 막걸리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3에서 4잔씩 마셨어요. 처음엔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2주 후부터 간 수치가 올라가고 체중이 증가했어요.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었죠. 두 번째는 가짜 생막걸리를 마신 경우예요. 김명자 할머니 70세는 마트에서 산 막걸리를 3개월간 꾸준히 드셨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확인해보니 열 처리된 제품이었고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었어요. 세 번째는 약물 상호작용 사례예요. 이철호 씨 73세는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막걸리를 함께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 심한 졸음과 어지러움을 호소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번째는 개인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예요. 조수님 할머니 69세는 원래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었는데 막걸리를 마신 후 두드러기와 소화불량이 생겼어요. 이런 부작용들을 예방하려면 첫째,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세요. 하루 200ml, 일주일에 6일을 넘지 마세요. 둘째, 진짜 생막걸리인지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하세요. 셋째,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처음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다섯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양을 줄이거나 2에서 3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탈수일 가능성이 높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하세요. 알레르기 반응,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후 병원에 가세요. 간 수치 상승,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금주하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막걸리의 건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된 내용들이에요.
2019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막걸리에 포함된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했어요.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라는 유산균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죠. 2020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막걸리의 GABA 성분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것이 수면의 질 개선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죠. 202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생막걸리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의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2018년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발효주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연구들도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소규모 연구이고 장기간의 추적 관찰 데이터는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83세 의사가 50년간 발견한 막걸리 건강 비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약이다. 하지만 그 약은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된다. 올바른 생막걸리를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지키고 꾸준히 실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막걸리로 건강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가족 중에 시도해 볼 만한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댓글로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83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비결을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이 채널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100세까지 함께 걸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건강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본 내용은 개인적 경험과 관찰에 기반한 것으로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막걸리는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이므로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부, 미성년자,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